솔직히 말해보죠. 누구도 자기 지갑을 닫고 싶어서 닫는 게 아닙니다. 65세 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퇴직 후에는 이제 좀 여유롭게 살자 싶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자마자 은행 계좌를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같지만 앞으로 2030년을 버틸 생각을 하면 너무도 초라해 보였거든요. 김 씨는 처음엔 그래도 소소하게 외식도 하고 가끔 친구들이랑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나 하나 아낀다고 뭐가 달라지나 했는데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김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주 가던 분식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 슈퍼가 점점 손님이 줄어들어 텅 비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경기 탓이라 생각했지만 김 씨는 스스로도 알게 됐어요. 나 같은 노인들이 돈을 안 쓰니 이 동네가 죽어가는구나. 이게 단순히 김 씨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9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경제적 은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86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당연히 동네 상권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전북의 작은 읍내에서 40년 넘게 식당을 하던 68세의 박 여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소연을 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러 자주 왔는데 요즘은 다 집에서 끓여 드셔. 나도 이해는 해. 돈이 없으니 그렇지. 박 여사님이 장사를 접으면서 주변 가게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밥집이 문을 닫으니 거기서 재료 납품하던 소상인도 인근 시장에서 반찬 재료 사던 노점상도 피해를 봤어요. 돈이 돌지 않으니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 부산에서 은퇴 후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70세 이씨 부부는 최근 가게를 내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안 와요. 물가가 오르고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한 노인들이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도 사기 망설입니다. 손자 오면 사주던 걸 못 사주니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전엔 우리 시장의 주 고객층이 60대 이상 어르신이었어요. 지금은 하루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시는 분들 보면 가격만 물어보고 가요. 살 돈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65세 김 씨가 말한 내가 소비를 줄이자 동네가 망하기 시작했다의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절약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있긴 해도 평균 수령액이 50만 원대입니다. 생활이 안 되니 퇴직금에 의존하지만 그 퇴직금도 오래가지 않아요. 의료비나 자녀 지원, 전월세 보증금 빼주다 보면 5년, 10년 안에 바닥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둘째, 기대 수명은 길어졌는데 준비는 짧았습니다. 60세에 퇴직하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30년 가까이를 버텨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대비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소비를 줄이고 아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 남짓 나오는데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노인 세대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게 자영업자, 상권,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에게 돈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득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연금 개혁과 노인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가 퍼주자는 게 아니라 은퇴 세대가 소비자로서 경제를 살리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자산관리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빼서 쓰거나 위험한 투자로 날리곤 합니다. 재정 상담을 통해 월 단위로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 간 이해도 필요합니다. 노인이 소비를 안 해서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은 쉽지만 사실상 그분들은
생존을 위해 지갑을 닫은 거죠. 젊은 세대와 정책 당국이 이를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김 씨의 고백은 단순한 한 사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는 경고입니다. 내가 소비를 줄이자 동네가 망하기 시작했다는 말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망한다는 무서운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은퇴를 앞두셨다면 내가 늙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돈을 안 쓰면 너희 세대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요.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 씨가 살던 동네가 무너지는 건 내 동네가 무너지는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준비를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방금 쓴 이야기적이고 공감 중심의 내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말하듯이 친근하게 그러나 깊이는 유지하면서 직접 활용할 만한 사례와 수치, 주의할 점까지 담아드릴게요. 자,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소비를 줄이면 동네가 망한다는 건 사실 누구나 얼핏 들으면 너무 거창한 말 같잖아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개인 소비 지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정도 됩니다. 한국은행 통계로 보면 명목 GDP 2천조 원 중 개인 소비가 1천조 원 조금 넘어요. 여기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보면 60대 이상 가구가 전체 소비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이 비중은 앞으로 4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즉, 이분들이 못 쓰겠다 하면 한국 소비의 3040%가 얼어붙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층 소비 감소율이 40대 이하보다 2배 이상 컸습니다. 외식, 여행, 소매업 다 직격탄을 맞았어요. 젊은 층 소비가 조금 살아나도 메우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은퇴 전 재정 계획을 반드시 월 단위로 나눠서 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연금을 목돈으로 생각하고 안심합니다. 예를 들어 2억 받으면 이 정도면 10년은 살겠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쓰다 보면 의료비나 경조사비, 자녀 지원,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실제 예시를 들면 63세 남성분이 2억 5천만 원 퇴직금을 받으셨는데 자녀 결혼비용 지원 7천, 빚 정리 3천, 전세 보증금 이사 5천, 나머지 1억 남짓으로 살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월 200만 원씩 꺼냈으니 4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팁은 이겁니다. 목돈을 무조건 월지급식 상품으로 나눠서 굴릴 것. 예금이든 연금보험이든 월 10만 150만 원이 꾸준히 나오도록 설계할 것.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도 월 예산에 일정액을 반드시 넣을 것. 이렇게 해두면 예상 밖의 지출 때문에 지갑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개혁과 개인연금 준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평균 수령액이 50만 원대입니다. 기초연금 합쳐도 90만 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득활동 3축 전략이에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안전망.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즉 월 납입형 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해 최대한 불릴 것. 소득활동 파트타임, 자격증, 프리랜서 등으로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것.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66만 원 세금 돌려받아요. 1516.5% 세액공제 기준. 이건 사실상 국가가 보조해주는 노후 대비 자금입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와 지역사회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나이 들면 돈 못 번다는 편견을 버려야 해요.
한국 정부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단순 일자리뿐 아니라 경력형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부는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 학교 급식 지원, 마을관리소 운영 같은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 월 3,060만 원을 법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관계 유지, 규칙적인 생활, 경로당이나 시장 등 지역 소비 활성화. 소비가 살아야 상권이 삽니다. 그리고 상권이 살아야 지역이 유지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 문제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 문제예요.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투자라고 해서 검증 안 된 부동산, 고수익 금융상품에 몰빵하지 마세요. 실제로 은퇴자금 사기를 당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전체의 40% 가까이 됩니다. 지역 상권 지원하겠다고 무리하게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건 동네에서 사세요. 실제로 소비 지출이 10%만 지역으로 돌아가도 지역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거나 반대로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지 말고 가정에서 솔직하게 재정 계획을 공유하세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노년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투자다. 은퇴자 스스로가 소비를 포기하면 결국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자녀 세대, 손주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분이 5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월 지출 설계와 개인연금 준비를 꼭 챙겨보세요. 60대라면 퇴직금이 남아있다면 월지급식 구조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70대 이상이시라면 가능한 사회활동이나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찾고 지자체, 복지센터와 상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이런 준비가 모이면 결국 김 씨가 말한 내가 소비를 줄이자 동네가 망했다는 현실을 조금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문제니까요.